자, 예능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A형 윤석열 백수 씨가 포함된 대선 지지도 뭐 여론조사 이제 처음 나왔는데요. 사실은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해버려가지고 다들 깜짝 놀라셨죠? 네. 그걸 누가 믿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 아무튼 언론들 이게 밀당, TBS가 의뢰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인데 이게 3월 5일 하루만 조사한 결과고 1023명 그리고 무선 자동 ANS만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윤석열이 1위라는 건 좀 의외의 결과인데. 아니 이건 방탄소년단하고 블랙핑크가 컴백을 했는데 갑자기 박남정 씨가 나와가지고 1위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잠깐 듣는 박남정 씨는 무슨 죄? 네, 어쨌든 현진영으로 할 걸 그랬나? 아니 모르는 아무튼. 거예요. 아무튼 지금 대세를 거느리는 말도 안 되는 거스르는. 대세를 거스르는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인데 네. 아 여기 이게 뒤에 나오네요. 순위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빨고 있더라고. 네. 보면은 야, 내 머리 뒤에 그래프가 궁금해진다 갑자기. 한번 보세요. 네, 그쪽을 한번 보시면. 아, 심상정 유승민이었구나. 가려도 되는 가려도 되는 거였네. 보면 네.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 정세균, 추미애, 신상희, 유승민, 원희룡, 김영훈, 누구한 이런 순인데 기타 다른 후보가 있죠?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빨간색은 유승민하고 원희룡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당으로서 역할을 못 한다는 건데. 근데 뭐 왜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나왔다고 반기고 막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아무튼 지네당 후보 안철수도 다닌데.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들어오면 안철수도 윤석열 반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도 윤석열이 오면 자기가 대선 못 나가잖아. 사실은 크면. 그치. 그럴 텐데 왜 반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리고 얘네들이 꿈을 이상하게 꾸는 게 이낙연은 민주당 대표로 나오고 이재명 지사는 제3 그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거야. 에이. 네? 그 상황에서 안철수도 안 나오고 윤석열만 윤석열만 나오는 거야. 뭐야? 이게 매치업이 되겠어 이렇게? 상상이 돼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딴 건 몰라도 안철수가 그 곱게 윤석열 나가라고 자리 물려주고 뒤로 빠질 사람이 아니거든. 예를 들어 난 이재명, 이낙연, 안철수 윤석열에다가 홍준표까지 보태가지고 뭐 한 5자 구도 간다. 뭐 그런 구도라고 뭐 이해를 가겠는데 얘네들이 3자 구도라고 그게 나는 민주당 대표랑 안철수 윤석열 3자 구도인 줄 알았더니 안유는 그냥 합쳐져 있고 이낙연과 이재명 후보가 둘 다 완주를 한다라는 계산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시나리오를 뽑더라고. 에이, 그거는 너무 오바고. 사실은 이재명, 이낙연 합치면은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까지 뭐 김두관까지 만약에 합치면 민주당만 44.5가 나거든요. 이 그림 안에 왜 안철수가 없냐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과 안철수를 합쳐놓은 거야 사실은 이상해. 저 수치를. 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 에이 그 합쳐놓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을 안철수로 대치를 하게 되면은 안철수는 저렇게 안 나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응. 뭐 둘이 합쳐진 상황에서 32%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조사 같은데 도대체 설문 내용을 어떻게 던졌는지 모르겠어. 그게 궁금해요. 우린 늘 어. 여론조사 설문지가 궁금해. 그것도 안- 진짜. 내가 보기엔 윤석열과 안철수가 통합한다는 전제 안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저 수치가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게. 안 그러면 안철수를 왜 뺐냐고 저 안에서. 그러니까 왜 없지? 아무튼 그렇게 치면 지금 윤석열, 홍준표 뭐 이렇게 합치면은 뭐 유승민, 원희룡, 윤석열, 홍준표 이 네 개를 합치면 네 개. 43.3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방에 다 모일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가 보기엔 이건 여론 조작 내지는 여론의 인수분해를 한 거야. 인수분해. 어. 기존에 있는 그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지들 멋대로 각 사람들한테 대입해서 나눠 입힌 거야. 그렇게 딱 보면 이 파란색 있는 걸 다 합치면 43%에서 44% 정도 나오거든. 이게 딱 민주당 지지율이야. 맞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 두 개를 합쳐놓으면 39% 정도 될까 말까 하잖아. 네. 40%못 된. 이게 딱 국민의힘 지지율이야. 그렇죠. 딱 그겁니다. 응.
그냥 그래갖고 원래대로 있는 지지율인데 원래대로 있는 주지율이니까 합치면 맞잖아라는 논리로 합치면- 만들었지만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그렇지 저게. 이렇게 분해가 안 되죠. 이건 완벽한 여론 조작이지 저렇게 돼버리면. 아무튼 뭐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아예 없고 이게 선택지에서 뺀 건지 아니면 넣었는데 기타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응. 중요해요? 안 중요한데 응. 이게 3월 5일 날 하루만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퇴한다 그 시점에 이제 한번 딱 하루만 딱 한 거예요. 원래 한 2, 3일 정도 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날이니까 이렇게 이제 해준 거잖아요. 네. 이제 점점 갈수록 이게 빠지는 걸 우리 빠지겠죠. 너무 다 빠지는 게 그러니까 너무 예상 가능하잖아. 제가 초반에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번 가져오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안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두시라. 요거를 기억을 해놓자. 기억해놓고 시간은 85에서 시작해서 다 까먹는데 석 달 걸렸거든요. 네. 자, 지금 얼마나 32에서 걸릴까? 얼마나 까먹는지 한번 네. 총알 같은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뭔가 요걸 가지고 자기네들 명분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누굴 쳐내고 누굴 끌어들이고 하는 거에 있어서. 또 주로 어디서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근데 왜 자당 출신의 사람은 한 명도 없냐고. 그거에 대해서 무소속이거나. 못 키워서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국민의 지금 도대체 뭔데? 우리가 가진 105석은 뭔데? 그럼 국민의 집에 보여주는 지지율은 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공무원이었던 윤석열이가 그렇죠. 지금 갑자기 야당의 모든 대표들을 다 제껴버리는 후보 적합도 1위로 올라갈 수 있냐는 거지. 말도 그러면 안 돼.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유권자들이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지만 국민의 짐 소속이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건가? 그거 아니면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여권에 있다 야권으로 넘어온 지 반나절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렇죠. 된다 그러면 하루도 안 됐는데. 그 지지자들은 애초부터 야 쟤들은 민주당 정권 윤석열은 민주당 정권 사람이 아니야 국민의힘 소속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32.4도 거의 지금 뭐라고 할까? 아마 대선을 하게 되면 민주당 후보가 한 40% 넘게 받고 뭐 국민의힘이 한 30% 정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아마 반영된 정도가 아닐까? 그냥 라는 뭐 생각이 그래 듭니다. 윤석열 네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숫자일 거다. 요거 딱 그렇죠. 봐라. 여기서 이제 너는 꼬꾸라지는 일만 남았으니. 사실 뭐 정당이 존재하려면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권 어. 창출이 목적이니까 정치인은 정당의 그리고 정당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근데 지금 있는 입장에서 정권도 창출 그렇지. 못하고. 국민의힘 뭐 김정희 위원장도 말했지만 지금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 지금 윤석열이 그만둔 지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후보로 와주십시오. 하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다는 건 더욱 말이 안 되는 안 되죠. 상황이고 윤석열도 최소한 뭐 서울시장 끝날 때까지는 삼지대에 머물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그렇죠. 근데 여론조사 안에서는 이미 다 저리 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의 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허수아비 정당이었다는 그렇지. 거예요. 허수아비. 지금도 국민들은 국민의 짐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윤석열을 기다리고 있었다. 뭐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거거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방황하다가 윤석열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다. 그러니까 보면 이 정도 지지율은 늘 새로운 주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네, 있어 왔고 생각해 보면 뭐 정몽준, 그다음에 뭐 문국형, 그다음에 또 누구 있었어요? 안철수도 사실 안철수 똑같은 그렇지. 케이스인 거고. 아무튼 그렇게 된 건데. 방기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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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시작은 32%부터 그러니까요. 허경영 좀 다른가? 아유, 좀 다른가? 왜 이렇게 허경영을 좋아해? 나는 세상 싫더만. 네. 언제 한번 꼭 초대하고 싶어. 근데 이런 내가 사람 송작가 TV를 나가는 날이 될 그럼 것이요. 몰래 할게. 뭐라는 거야? 둘이서 한번 뇌피셜 한번 털어보고 싶어. 왠지 대결해보고 싶은 스타일 있잖아. 멤버십 방송을 하십시오. 아 그러면. 그럴까? 예. 네. 어쨌든 이렇게 그 사람들 다 중간에 그만두거나 국민들이 실체를 알고 그렇지. 접었어요.
반기문은 돈 쓰는 거 아까워서 지가 나갔대요. 아니 그리고 쪼잔. 사무총장이 돈 얼마 안 주나 유엔에서? 아이 왜 돈이 없지? 아니 왜 그러냐면 평생 월급쟁이로 따박따박 월급 그렇지. 받으면서 산 사람은 갑자기 사실 정치인들 큰 돈 턱턱 내놔야 되고 자기가 챙겨야 될 사람 그렇지. 많이 늘어나잖아. 자기 얼마나 조직도. 많아. 그 자기 돈 써야 돼요. 자기 식구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보세요. 매달 월급을 또 따박따박 받고 퇴직금 딱 챙긴 사람이 갑자기 이거 노후자금인데 이 노후자금을 그렇지. 이 기억 없는데 이거 이걸 다 써야 돼? 이게 다 써야 돼? 치킨집보다 나? 전망이 있어? 뭐 이런 거야? 절대 못 한다니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2014년 아 멤버십 방송 아유 죄송합니다. 멤버십 회원분들 열 받으셨네. 아유 2014년에 선거할 때도 부산시장 선거 15억입니다. 부산시장만 15억. 그러면 대선은 얼마일까요? 서울시장 거의 30억이거든요. 대선은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돈을 푸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데, 근데 맞아. 그거를 할 거냐 했을 때 지지율이 그만큼 안 나온다면 안 합니다. 안 하지. 아. 그러니까 주판을 딱 튕겨가지고 내가 쓴 돈에 대비해서 효과가 날 것이냐 또는 이걸 투자해서 이만큼을 땡길 수 있을 것이냐. 직장인들 머리로는 딱 그거 1배 그러니까 그 본전치기만 해도 아까워 죽겠는데 마이너스 날 게 너무 뻔하다 그러면 안 한다니까. 거기다가 제3지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 붙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당도 아니고 제1야당도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난 세 사람 알겠어요 벌써부터. 일단 그 거물이라는 사람 정땡칠 씨하고 뭐. 김땡길 씨. 그 다음에 난 이분이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황땡할 황땡할 씨, 씨. 황땡할 씨까지 이 세 분은 무조건 가서 붙는다는 생각이 근데 드네. 그런 사람들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제3지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막 붙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보기에는 야, 저 어중이 떠중이 다 들러붙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생각을 해요. 내가 저쪽 여당하고 1야당보다는 참모진이 안 좋은데? 라고 근데 내가 여기 돈을 써야 돼? 이렇게 되면 이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돈 아까워. 그러니까 일단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될 것 같지도 않나?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돈이 아깝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궁극적인 거는 국민의 짐하고 합쳐갖고 국민의 짐 지분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네. 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네. 정대철이나 뭐 김한길이나 실명을 얘기해버리면 어떡해. 왜? 황교안이나 이런 애들이 윤석열하고 같이 가는 거는 그냥 들어가면 지분을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윤석열을 등에 업고 가갖고 뭐라도 한번 지분을 차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윤석열이 후보되는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후보는 누가 돼도 괜찮아. 합당하고 나면 결국 그 과정 중에 이용만 당하다가 탈락할 그렇죠. 가능성이 난 무지 높다고 본다니까요. 윤석열은.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솔직히 저는 못 당해내겠더라고요. 너무 능글능글하고 너무 좋은 표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 노련해서 자, 예. 이 정도 되면 윤석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제 가상대결 한번 붙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잘 붙이대. 또 뭔 나왔죠? 근건지 모르겠지만. 네. 자, 차기 대선 후보 가상대결이 나왔는데요. 엠브레인 퍼블릭이 뉴스원의 의뢰로 발표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자, 요건데 화면이 다 꽉 차가지고 잘 안 나오네요. 아무튼 어찌 됐거나 네. 이재명 지사한테는 조금 치고 오차범위 그렇죠. 뭐 이낙연한테는 근접할 3%니까 이낙연한테는 조금 이겨버리네요. 네. 아 근데 이게 다 이낙연 후보 아니 지금 대표 아니 오늘 그만두지 않았나? 오늘 그만두는데. 오늘 그만두는 날인데. 아유 뭐 이렇게 예고부터 해놔가지고 그냥 언제야 언제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 쫄게 만들고 그러니까. 있어. 아니, 오늘- 이러다 안 하면 어떡해? 오늘 나갔을 거예요. 네. 네. 아무튼. 근데 이거는 보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해서 전화 면접조사입니다. 면접조사니까 무선전화 100%로 했고 면접이니까 사실은 좀 반영이 많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하고 윤석열 붙였을 때도 뭐 오차범위 낸 것 같아요 보니까 내에서 이기고 이낙연은 오차범위 내에서 지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야 뭐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대권 주자가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밖에 없어 보이지만 또 제가 나중에 할 얘기인데 지금 잠깐 하자면은 다스베이더 보셨어요? 그 김어준 다스베이더 보니까 그 추미애 전 장관이 나와서 거의 뭐 출마 선언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기사는 또 안 나왔어요. 안 보는 건지 그냥 다른 아들 문제 뭐 그런 기사만 나오고 해서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추미애 장관이 또 나오고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네. 지금 나온 속보로는 보궐선거 공천장 후보들 공천장을 나눠주는 거 마지막 업무로 해서 사퇴를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왔어요. 아, 참 다행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네. 사퇴를 네, 했다. 사퇴를 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사퇴한 걸로 보고요. 네. 지금 물르기 없고요. 네. 대권 도전 본격화 이렇게 음. 나오네요. 아무튼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걸로 믿고요. 이제 저는 당분간 이제 윤 총장의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금은 뭐 윤 나왔으니까. 총장이 이제 뭔가를 보여줄 건가 하고 그 가족 수사가 어떻게 될 건가의 문제인데 저는 어제 꿈에서 꿈에서 윤석열 총장과 그 부인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또 뭐 하시려고? 그것은 마치 부부의 세계였습니다.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막 그 부인이 나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엄마랑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윤석열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권의 꿈을 가진 게 남자의 꿈을 가진 내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놈의 죄 아주 그냥 존재 그렇게 자체가 얘기를 죄야. 하면서 죄다 죄. 과감하게 자신의 출신 양명을 위해서 당신들이 구속을 당하든 처벌을 받든 그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냉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할까? 아니 나는 그렇게 할 그거 것 같은 지키려고 느낌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아니 지키려고 있었는데 네. 지키기 전에는 그 일개 검찰총장으로서 60억을 가진 장모와 12살 어린 부인에 대해서 너무 만족한 생활 만족도가 거의 98%였는데 사람들이 바람을 넣어주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실질적인 권력자다. 네. 앞으로 차기의 유력한 대선 후보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모든 사람한테 반말을 할 수 있다. 요거에 이제 이게 완전히 이게 뻑이 가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그룹 안에서 그동안의 인연은 이게 버리고 내가 새로운 차원의 어떤 이 정치인 윤석열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생각에 말하자면 그동안 자신과 같이 해왔던 모든 사람들의 인원관계를 던져버리는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자,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랑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말이 있는데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어떤 말을 했냐면 그때 사퇴할 때 윤석열이 사퇴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 윤석열 총장이 한 번뿐인 별의 순간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이 한 번뿐인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별의 순간. 별의 순간. 별의 순간. 그거 뭐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 느낌이 확 오더라고. 응? 별똥별이다. 떨어진다. 불타면서 떨어진다. 불타 없어지는 찰나에 사라지는 별의 순간. 별의 순간. 네, 별똥별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보면은 윤석열 뭐 칭찬은 아니더라도 뭐 비판 뭐 그렇게 많이는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안철수 비판은 비판했지. 근데 이게 재보선이 끝나면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면 이제 윤석열 쪽으로 가서 킹메이커가 되겠다. 요런 뭐 이야기가 뭐 정치권에서 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종인이요? 네. 내가 봤을 때 김종인이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직 윤석열 맛을 안 봤잖아. 찰스 맛은 봤지만 윤석열 맛은 또 민주당만 본 거야 우리. 찰스 맛도 민주당만 본 거고 윤석열 맛도 민주당만 본 거예요. 아직 몰라. 평생 우동만 먹던 애들한테 베트남 고추에다가 중국 마라를 섞어줘 버리네. 새로운 맛을 보게 만드는 거네. 진짜. 아니 지금 이게 대선이잖아요. 네, 대선이죠. 대선이 처음에는 막 여론조사 이거에 막 고무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한두 달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몇 개월 이상을 끄는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대선 출마라는 게. 그러면 이게 지속되는 동안 어디서 어떤 문제가 빵빵빵빵 터질지 전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윤 총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총장일 때야 자기 와이프와 장모 문제를 뭉갤 수 있었지만 그렇죠. 지금 이제 총장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장모와 와이프가 자기 발목을 잡는 상황이 돼버린 그래서 거예요. 과감하게 버린다고 그랬다니까 내 꿈속에서 만났는데.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결혼이 사실이 아니었어. 지금 뭐 혼인 따로 살고 이 있던 혼인 증명이 얘기도 있고. 이미 위조된 거였고 실질적으로 둘은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이였어. 혼인 신고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장모가 위조한 거였어. 드라마의 내용이 그래. 아, 네. 내 아무튼 꿈에서 그랬다고. 네. 설사 그런 발목을 잡는 상황에다가 중요한 거는 조직이 움직여줘야 되잖아. 조직이 없잖아. 조직이 없잖아. 조직이 없잖아. 그럼 기존에 있는 조직들과 어떻게든 자기가 그 조직을 땡겨오든지 자기가 그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계속 탑일 거란 보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필요한 겁니다. 조직을 움직여봤잖아요. 그리고 가서 김정일 위원장 말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은 어. 내가 봤을 때는 노련할 대로 노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늙은 여우야. 그런 늙은 여우가 지금 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렇죠. 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고. 근데 이 세상 맛이 대선은 아닌데. 얘의 문제가 아니고 얘를 둘러싼 환경까지 다 검증이 끝나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 검증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늙은 여우가 덥석하겠다? 나는 아닐 거라고 봐. 저는 여기에 중요한 변수가 이제 김종인 뒤에 있는 여시제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이미 홍석현이 이 관상으로 이미 검증을 했고, 그리고 이미 이제 줄리의 아파트 전세금부터 시작해갖고 꾸준하게 재산 관리를 하고 있었던 바, 네. 이미 여시제의 판단이 윤석열을 대권 후보로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이미 일어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끝났다 네, 벌써. 이미 끝났다.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고 아하. 제가 보기에 삼성과 여시제가 등을 돌리는 순간 윤석열은 끝이야. 바로 그냥 끝이야. 이 추락이 아니라 그냥 수직 수직이다. 하강이야. 수직 하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져요. 왜? 삼성의 고위 관계자가 윤석열이 변호사 시절 있을 때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회장님을 말하자면 일개 그룹의 나름대로 CEO를 불러다가 변호사가 검사 시절 조지듯이 하는 꼴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말 안 듣고 그렇지. 이 안하무인적인 사람을 정치 대표로 시켜놓으면 못 되겠어요, 그 정치가. 그 여시제에서 선택할 인물은 아니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인물이 안 되지. 아니다라고 하는 그거는 게 맞아요.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지금의 윤석열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법조계 선배가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우리 그 황교안 전 총리라고 아하. 생각을 하는데 선배님. 선배님 만나자마자 성렬이한테 그냥 까입니다. 그렇지. 아니, 사회 나오면 계급장 떼는 거지. 당연하지. 뭐 어디서 지금 선배 갑질을 하려 그래요? 그렇지. 뭐 지지율 좀 있으세요? 이렇게 나오면 할 지금- 말 없지. 지금 이미 뭐 가닥친 정치 인생 끝나신 분 아니에요, 선배님은? 밑에 와서 조직 관리나 좀 하시죠. 난 딱 요 그림으로 갈 것 같아, 황교안이. 그럼 황교안은 바본가? 지 있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의 조직 관리 내부를 가지고 반 윤석열파를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아이고. 안에서 또 누가 앞으로 차기 대선 주자 할 거야 난리 칠 거라고. 결국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리고 있는 윤석열. 심지어 이번에 나오면서 내무반에 수류탄까지 까놓은 윤석열은 어떠한 조직도 동조로도 받아줄 데가 없다. 그러므로 정치 인생은 험난할 거다라는 생각밖에 네. 안 들어요. 보면 뭐 인기 있었다가 한 번에 간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몽준, 문국경, 반기문, 안철수 뭐 근데 보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검증 작업 본인하고 주변 인물 검증 작업에서 일단 아웃 될 것 같고 그럼요. 아 이거는 그리고 검증 작업 뭐- 정말 무섭게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소한 말 실수나 행동 실수 다
뭐 심지어 개 끌고 다니는 것도 조심해야 그쵸. 돼요. 아 그냥 그럼 막. 이미 동물보호단체 분들 열받았어. 갑자기 뭐 지지를 하루 만에 지지를 철회한다든지 정몽준처럼 아니면 반기문처럼 자판기에 막 10,000원짜리 막 몇 개씩 막 집어넣다가 그 뭐였죠? 지하철 자판기였나? 그 10,000원짜리 2개를 한꺼번에 집어 하여튼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분이 지하철이나 기차를 맨날 차 몰고 들어가서 타봤으니 타본 적이 개찰구를 써본 적이 있나? 아니 없긴 한데 옆에서 야.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그거는 바보냐. 그러니까 이런 바보야. 것들 그다음에 뭐 산소에 절하고 원샷 때리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엄청 조롱당했거든요. 그리고 뭐 저라고 원샷 때리고 그리고 뭐 무슨 요양원, 양로원 이런 데 가서 뭐 밥 먹이는데 미음 먹이는데 이거 누워 있는 상태에서 먹였다고 맞아. 또 막 조롱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데 입을 까고 부었어 이렇게 숟가락으로. 그런 조롱들 그런 거 윤석열이 다 참아낼 수 있을까? 아, 못해요. 저는 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3명도 절대 우리는 정치인을 하면 안 돼. 왜? 예, 우린 증거 영상이 다 남아 있어. 제 아가리 파이터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시작해서 나 시빌라이제이션아 뭐 이런 거. 우린 증거 영상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송작가 TV로 살아남아야 돼 우리. 아씨 이상한 방식으로 연금 TV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네. 대통령 왜 하고 싶어 하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돼요. 아, 맞다 그때 죽먹일 때 턱받이를 자기가 있어 자기가 죽은 자기가 먹이러 가놓고 턱받이를 자기가 하고 사진을 찍었어. 하여튼 여러 가지 진짜 나 그 정도 보면 야 이렇게 그 사회 상식이 없었나? 그럴 수가 있나 싶은. 아니 진짜 언론도 너무 진짜 언론도 그땐 잔인했어. 그 갈 때마다 사진 찍어가지고 아니 근데 언론도 그렇게 그 짤방이 나올 줄 알았겠어? 김밥집 가서 짬뽕 주세요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할 줄을 생각을 했겠냐고. 나 잊고 있었는데 그 턱받이에서 머릿속에 사진 생각났어. 그러니까 사람들 가는 데는 그 뭐라 한 방에 간다니까 진짜 한 그러니까. 방에 간다니까 진짜. 윤석열은 여러 번 갈 이제 상황들이 넘쳐날 거예요. 우리 그럼 좀 내버려 두자.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재밌겠다. 이제 안철수가 웃겨주는 것보다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진짜 다른 방식의 막무가내로 한번. 정치 개그맨이 나온 거야. 저는 우린- 그렇게 될수 우린 있다고 즐기면 보고.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뭐 공포의 대상이거나 우리의 경쟁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만 나와서 하니까 정치가 코미디가 되는 거고 그냥 우리는 그냥 들여다보면서 그냥 즐기면 돼 이 재미를. 그래요. 저는 윤석열 님께서 앞으로 계속 활동을 좀 해주시고 언론의 카메라에 지금처럼 너무 많이 웃기다. 포착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뭐 봉사도 하시고 네. 조기 축구 뭐 마라톤을 하시든 뭐 뭘 하시든. 하시든 괜찮으니까 짜장면 배달도 좀 네, 하시고. 꾸준하게 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언론은 지금까지처럼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다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엔 언론하고 막 주먹질하고 싸울 것 같아. 일로 와 이러면서 그런 게 아마 포착되지 않을까. 너 어디 기자야? 근데 그런 거 국민들이 그런 실수 안 합니다. 윤석열 안 뽑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되려면 사실 이거 기본적인 건 다방면에 박식해야 돼요. 맞아요. 이거 다 대답할 줄 외교 포함한 남북 문제, 경제 복지 정책, 인권 뭐 대답할 게 너무 많아요. 수치도 많고 외워야 될 거. 서울시장 선거 나와가지고 전문가들이 결정했습니다. 잘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진짜 이런 얘기는 안 된다니까. 이게 대선 후보가 되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면은 서울대를 나온 안철수도 지금 10년째 넘게 대선 후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부가 안 돼. 근데 배우기 힘들어. 그 이게 정치가. 너무 그러니까 뭐 외우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걸로 안 되는 거야. 철학이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윤 어려워. 총장은 뭘 도전해도 구수 정도는 해야 그렇지. 그 자리에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일수 아니야. 구슬로. 그럼 앞으로 45년이 지나야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배움이 특히 느린 사람이거든. 진짜 대선 진짜. 구수 대박이다 진짜. 대선구. 그 정도는 돼야 45세면 100살인데 하긴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뭐 100세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재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포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음.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자라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아,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러세요. 디테일 갈 건데.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아무튼 뭐 답이 있는 게 아닌데 사실 이거 뭐 그 공약이나 이런 철학 같은 거 자기 걸로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자기 철학 없어서 지금 안철수가 지금 저렇게까지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그런데 저런 사람을 두고 지금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띄워주는 언론들 너무 심하다 진짜. 뭐 이제는 막 AI가 관상을 봐줘서 왕이 될 상이다. 그것도 있더라. 그거 기사가 야, 났더라고. 어떻게 모바일 AI에다가 와. 바이러스를 심었는지 윤석열 사진을 올리면 왕이 될 거로 야, 나온대요. 진짜 미쳤어. 진짜 단체로 진짜 어떻게 됐나. 근데 진짜? 우리가 왕은 시켜줬는데 짜왕 짜왕. 이미 짜왕이 되셨잖아. 그럼 만족해야지. 아 진짜 너무 웃긴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기문처럼 짧은 시간에 극한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극한 극한의 경험을- 롤러코스터지. 나이 칠순에 그렇게 올라갔다 그렇게 빨리 떨어지는 건 그러니까. 처음 타봤을 순식간에 거야. 그 경주에 있는데 그거. 조롱당하면서 끝난 분. 그것만 없어도 사실은 반기문은 계속 사람들이 칭송하고 막 좀 좋아했을 것 같긴 네. 해. 왜 턱바지를 지가 해가지고. 지하철을 그리고 그거를 아니 옆에서 안 알려줬어. 아니 그게 내가 그거를 자기 손으로 묶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누가 해줬나? 누군가가 옆에서 해줬다는 거잖아. 그 사람이 직접 묶었을 리가 없잖아. 50견이면 손이 뒤로 안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럼 도대체 그 묶어준 놈은 누구야? 어? 안티. 그 안티를 잡아내야 돼. 정치 생명을 턱받이 하나로 다 날려버린 그 안티가 누구냐는 얘기지. 정말 턱파지. 진짜 그 생각이 나는데 지금 정말 충격과 공포였어요. 그 사실을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 짜장한테는 또 기획팀이 붙어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어떤 뭐 대구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똑같이 그렇게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어떻게 그런 짱구들이 다 참모로 갈 수가 있지? 안철수도 그렇고 반기문도 그렇고 도대체 보좌관은 무슨 기준으로 뽑는 아니, 개그감 보고 그러니까 뽑았나? 자꾸 지지 그러니까. 지네들 계속 하잖아요. 지금 계속 지고 있잖아. 내가 보기엔 응. 은근히 보좌관들 사이에 우리 애국지사들이 숨어 있어. 내가 이 이들이 한번 불살라. 그 사람들이 가끔 한 번씩 조국을 구했다니까 몇 번 동안은. 네. 정말 너무 웃긴다. 마무리해야 되나? 하나 더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저는 아니, 그리고 TV 근데 토론도 왜 기대돼요. 보좌관들이 그걸 안 봐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보좌관으로 거기 줄대고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 치고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끈도 없거니와 또 그런데 아무나 안 받아준다. 인맥 해가지고 막 되게 그리고 그런 애들은 또 높은 자리도 안 줘. 그러니까 서민 출신들은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거의 서민들이잖아요. 그 서민들은 또 높은 자리도 안 주고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결국은 평생을 그러니까 정치계 근처에서 한량으로 살던 사람들이 결국 가는 거야. 그래서 장애인 목욕시키는데 고무장갑 끼우게 만들고 아이고. 턱바지 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는 되네요. 왜냐면 그 찔이 말하자면 진짜 고학하고 평범한 서민 안에서 보좌관을 뽑을 수가 없겠죠. 결이 안 맞는. 당연하죠. 안철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보좌관들이 그 부인과 안철수 갑질에 한 달을 못 견디고 그렇게 2주를 못 그만둔다잖아. 견디고 정상적이면 그만둔다잖아. 못 버티지만 그러니까. 계속 있다라는 얘기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그런 거지. 와중에 내가 이대로 그만둘 거 그냥은 못 간다 그러고 살짝 폭탄 하나 뇌관 뽑아주고 보낸 게 빵 터져가지고 결국 그 모양 만든 거라고. 그게 이제 생각이 뭐 드네요. 금태섭 뭐 이런 사람들이죠. 아니 이상하잖아요, 이게 어차피. 입장 바꾸면 그거하고 비슷해요. 저는 중학교 때 자가용을 처음 타봤거든요. 친구 아버지 자가용을 처음 탔는데 언제 문을 열어야 할지 문을 언제 열어야 할지 그 자체가 너무 긴장이 되는 거 모르니까 잘. 그래서 차가 완벽하게 선 다음에 문이 딸깍 열리면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는데 친구가 되게 무안을 줬거든요. 저한테 엄청. 근데 그때 되게 서러웠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걸 처음 경험해보는 문물인데 근데 이렇듯이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환경 자체가 난생 처음인 환경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뭐 정몽준 씨 고시원- 선거할 때 고시원 가서 고시원 가서 그 표정 보셨어요? 그 표정 진짜 멘붕온 표정. 요즘 사람이 어떻게 살죠?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어? 그게 너무 정난.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어? 그런데 그분한테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김무성 씨가 그랬잖아요. 여기 주차 고시원 갖고 여기 주차장은 그럼 다 어디다 차를 대냐고. 네. 그리고 그때 뭐 그 전에도 정몽준 씨가 서울시장 후보 나왔을 때 뭐 버스비 버스. 얼마냐 했을 때 70원이라고 해가지고 더 웃긴 거 얘기해 줄까? 어? 그 다음에 카드, 교통카드. 이거 교통카드. 그게 청소년 카드였어. 그러니까 아들 거 뺏어왔구나. 아니, 아들도 안 탈 것 안 같아. 타고 다니지. 그러니까 보좌관이 챙겨줬는데 청소년 걸 챙겨준 그러니까 거지. 본인들이 생활하는 건 그냥 아는데, 알겠는데 정치인이나 아니면 어떤 행정부의 수반이 되려고 하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군대 갔다 온 국방장관이 보온병 들고 이거 탄폐라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걔는 평생 군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뭐 답이 없는 거죠. 우리 정치인들은 묘한 놈이 참 많다. 그쪽은 답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상적인 사람들 안에서 경쟁자를 뽑고 있는 민주당 후보가 지면 그게 더 이상한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네.